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27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곧바로 밀렸어요. 분명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마냥 마음을 놓기에는 조금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7만 3천 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후장에는 어떤 가격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가격부터 보죠. 삼성전자는 오늘 26만 9천 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27만 3천 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런데 오전장을 지나면서 26만 3천 원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26만 6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는 26만 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전일보다 약 2.4% 상승한 상태예요. 종가만 보면 좋은 흐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만 원이나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침에 27만 원을 돌파할 때 따라간 사람은 주가가 상승 중인데도 계좌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양봉인지 음봉인지만 볼 게 아니라 장중에 누가 위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27만 3천 원에서 나온 매물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한 자금이 먼저 빠져나온 걸까요? 이 답은 오늘 종가와 최종 외국인 수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 다행히 장중 외국계 창구에서는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외국계 창구 추정치는 약 84만 주 매수 우위입니다. 메릴린치를 중심으로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날에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약 213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약 171만 주를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이 기관 물량을 받아내며 주가를 버티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돼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샀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무조건 좋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 사고 오후에 물량을 줄이는지 아니면 종가까지 매수를 이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계 창구 추정치와 최종 외국인 수급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장중에는 강한 매수 우위로 보였는데 종가 이후 확인해보면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중 숫자보다 최종 수급이 더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수 선물이 올라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건지,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직접 사들이고 있는지 구분해야 해요. 선물만 사고 현물을 팔면 지수는 버텨도 삼성전자 주가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핵심 가격은 26만 3천 원입니다. 장중 저점이 형성된 자리이면서 오늘 들어온 매수세가 실제로 주가를 받아낸 가격이에요. 오후에도 이 가격을 지켜야 오늘 반등에 의미가 생깁니다. 만약 오후장에 26만 3천 원이 무너지고 거래량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오늘 27만 원 돌파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침에 들어온 추격 매수자들의 손절 물량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전일 종가인 26만 500원입니다. 이 가격까지 무너지면 오늘 상승분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오늘 상승을 새로운 추세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26만 3천 원을 지킨 상태에서 26만 9천 원을 다시 회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시초가를 되찾는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장중에 나왔던 매물을 다시 받아내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27만 3천 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주가가 이 가격을 찍은 뒤 바로 밀렸기 때문에 단기 매물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27만 3천 원을 잠깐 넘었다고 바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돌파한 뒤 거래량이 유지되는지, 다시 27만 원 아래로 밀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강한 흐름은 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 고점 위에서 버티는 흐름입니다. 오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분명합니다. 26만 3천 원을 지키고 26만 9천 원을 회복한 뒤 외국인 현물 매수를 동반해 27만 3천 원을 다시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가가 27만 원 위에서 만들어둬야 합니다. 두 번째는 26만 3천 원과 26만 9천 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경우입니다. 답답해 보여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거래량이 줄면서 저점을 높인다면 오전에 나온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26만 3천 원이 무너진 뒤 반등할 때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와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위에서 더 강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삼성전자 혼자만 보면 안 됩니다. 현재 SK하이닉스도 약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은데요. 반도체 대형주는 같이 오르고 있지만 세부 종목의 흐름은 다릅니다. 한미 반도체와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일부 장비주는 오히려 약세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신호예요. 반도체 전체에 돈이 골고루 들어오는 상승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돈이 집중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형주가 오르는데 장비주가 떨어지는 게 왜 문제냐? 장비주와 패키징주까지 함께 올라야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가 업종 전체로 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오르고 장비주가 계속 밀리면 지수를 움직이기 위한 대형주 매수일 수 있어요. 이 경우 삼성전자의 상승도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이 멈추는 순간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는 삼성전자 가격만 보지 마세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반도체 장비주와 기판주가 함께 회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으로 매수세가 확산돼야 반등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는 갤럭시 신제품이라는 재료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G 폴드 8과 폴드 8 울트라, 플립 8을 공개했습니다. 폴더블 라인업을 3가지로 확대하면서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선 겁니다. 특히 폴드 8 울트라는 기존 폴더블보다 상위 수요를 겨냥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AI 기능도 강화됐고요. 신제품 자체는 모바일 사업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제품을 공개했다고 곧바로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건 아닙니다. 사전 판매량과 실제 출하량, 평균 판매 가격과 부품 원가를 확인해야 해요. 비싼 제품을 많이 팔더라도 마케팅 비용이 커지면 이익 개선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갤럭시 신제품에서 봐야 할 건 화제성이 아닙니다. 폴더블 판매량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울트라 모델이 평균 판매 가격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모바일 사업부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의 핵심이 스마트폰이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 기업 가치의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특히 HBM과 서버용 D램, 낸드 가격과 파운드리 적자 축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HBM4 누적 매출은 최근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과거 HBM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차세대 제품에서는 실제 매출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사와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이런 LTA가 늘어나면 단기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것과 높은 이익을 보장받는 건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약 물량과 가격, 제품 세대와 고객사의 실제 주문 일정까지 확인해야 해요. 좋은 계약도 출하가 늦어지면 실적 반영 시점이 밀릴 수 있습니다. HBM4와 HBM4E의 양산 속도도 중요합니다. 제품 성능이 좋아도 고객사 인증과 실제 출하가 늦어지면 주가는 기대만큼 움직이지 못할 수 있어요. 반대로 주요 고객사 물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 이익 추정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도 계속 봐야 합니다. 메모리에서 많은 돈을 벌더라도 파운드리 적자가 커지면 삼성전자 전체 이익은 생각보다 적게 남을 수 있어요. 선단 공정 수율과 신규 고객사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에서 돈을 벌고 파운드리와 미래 사업에 돈을 쓰는 구조입니다. 메모리 이익이 커지는 속도보다 다른 사업의 손실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리면 주가는 실적만큼 강하게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에서 확인할 건 영업이익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제 이익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HBM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었는지, 파운드리 적자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자, 주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하루에도 10,000원에서 20,000원 이상 움직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예전의 삼성전자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대응이 늦을 수 있어요. 특히 레버리지 상품과 신용 물량이 많이 얽힌 구간에서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이유만으로 비중을 과도하게 높이면 작은 흔들림에도 계좌가 크게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큰 분들은 오늘 27만 원을 돌파했다고 추가 매수부터 하지 마세요. 먼저 26만 3천 원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중이 큰 사람에게는 수익을 더 내는 것보다 계좌 변동성을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현금이 충분하고 삼성전자 비중이 낮은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26만 3천 원에서 저점이 확인되는지 보고 나눠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고점 대비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물을 타면 안 됩니다. 27만 3천 원에서 26만 원대로 내려왔다고 갑자기 싸진 게 아니에요. 외국인 매수와 가격 지지가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삼성전자가 없는 분들도 아침 급등을 놓쳤다고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27만 원에서 따라간 사람은 현재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시초가를 쫓는 것보다 오후장 저점과 종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더 사야 하는 건지, 27만 원 부근에서 비중을 줄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답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좌에서 10%인 사람과 70%인 사람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매수 가격이 20만 원인 사람과 30만 원인 사람의 대응도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추가 하락이 나와도 버틸 수 있는지,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줄여야 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새로운 매수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계좌를 열어보면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죠. 삼성전자가 26만 3천 원을 지켜야 한다고 해도 그 가격이 깨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라고 해도 그 숫자가 강한 건지 약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데 종가까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고요. SK하이닉스와 장비주까지 같이 보라고 하면 어느 종목을 비교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빠르게 움직이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판단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만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내 계좌 상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보유 종목 무료 진단을 열어두었습니다.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한 종목에 돈이 지나치게 몰려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유 종목까지 반도체에 집중돼 있는지,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사용할 현금이 남아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내 계좌 상태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대응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 기다려볼 수 있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조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다려볼 물량과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물량부터 구분하고요. 가격이 무너졌을 때 감정이 아니라 미리 정한 기준으로 움직이자는 겁니다.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반도체 ETF 자료를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과 SK하이닉스 움직임을 크게 따라가는 상품, 장비와 소재까지 분산해서 담는 상품은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시장이 돌아선 뒤 돈이 먼저 향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히든 종목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 싸 보이는 종목을 모은 건 아니고요. 실적과 거래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을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자료를 한번 봤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지키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요. 오전까지 삼성전자를 사던 외국인이 오후에 매도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약했던 장비주와 기판주에 갑자기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반도체 전체로 매수세가 퍼질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는 자료를 한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계속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가격과 외국인 현물 수급,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 대금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삼성전자에 들어온 돈이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장비와 패키징, 기판과 MLCC, 전력 인프라 가운데 어디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보다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한 신호를 늦게 확인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온 뒤 종목을 따라가면 이미 주가가 크게 올라 있고요. 위험하다는 뉴스가 나온 뒤 대응하면 팔 수 있는 가격도 낮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매수와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자주 발동하는 시기에는 발동했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현물까지 사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까지 남았는지, 시장의 돈이 어느 업종으로 움직이는지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뉴스를 많이 보는 게 아닙니다. 내 계좌에 적용할 기준을 먼저 만들고 그 기준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가 달라지는 순간을 빠르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보유 종목 무료 진단과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가 함께 해주는 구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걱정된다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부터 확인해 보세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가이드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고요. 그날그날 달라지는 삼성전자 수급과 반도체 머니무브는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계속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는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신청 링크를 눌러주세요. 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완료됩니다. 신청한 뒤 누군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을 마치는 순간 준비된 무료 자료가 바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삼성전자 가격과 외국인 수급, 반도체 자금 흐름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를 통해 이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삼성전자 가격과 외국인 수급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한 번 보는 자료와 계속 달라지는 데이터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최근 삼성전자 투자자를 노린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습니다. 댓글로 개인 연락처를 남기거나 별도의 메신저로 먼저 접근하는 곳은 주의하시고요.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영상을 끄지 마세요. 주가가 다시 흔들렸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아직 대응 준비가 끝난 게 아닙니다. 내 계좌부터 점검하고 기다릴 가격과 대응할 가격을 미리 정해두세요. 그리고 그 기준에 영향을 주는 수급이 달라지는 순간엔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공식 신청 링크를 눌러 지금 매 계좌에 필요한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삼성전자 대응 가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6만 3천 원입니다. 오후에도 이 가격을 지키며 저점을 높이면 오전에 나온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함께 이어지는지도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전일 종가인 26만 500원입니다. 이 가격까지 무너지면 오늘 상승분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거래량을 동반에 깨진다면 추가 매수보다 비중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시초가인 26만 9천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가격을 다시 회복하면 오전 매물을 받아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매수만이 아니라 외국인 현물 매수가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장중 고점인 27만 3천 원입니다. 이 가격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고 종가까지 지켜야 반등에 힘이 붙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잠깐 넘는 것보다 위에서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수급의 핵심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장중 외국계 창구는 매수 우위지만 전날 기관은 큰 폭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기관 물량을 계속 받아내는지 최종 수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핵심은 HBM과 서버용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과 파운드리 적자 축소입니다. 갤럭시 신제품은 긍정적인 재료지만 당장 주가를 결정하는 건 외국인 현물 수급과 반도체 전체의 자금 흐름입니다. 결국 오늘 확인할 건 세 가지입니다. 26만 3천 원을 지키는지, 27만 3천 원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와 기판,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전망을 믿는 것과 오늘 주가에 대응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기업을 믿더라도 계좌를 무방비로 두면 안 됩니다. 신호가 나오면 대응하고 신호가 없다면 기다리세요. 장중의 첫 반응이 최종 방향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방향은 종가까지 큰 돈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